진짜 운명적, 저희 셋은 운명적으로 본 거예요. 제가 슬램덩크 만화책을 보고 부산의 안 선생님 같은 참 나쁜 사람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삼천이죠? 네, 삼천포요. 삼천포요. 네, 지금 사천이죠. 네. 농구를 할 수밖에 없었어. 저요? 네. 아니요, 저는 되게 운명적으로 농구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여자밖에 없어요. 초, 중, 고 여자만 있어요. 처음 이제 삼천포 여자 농구를 만드신 선생님이 초, 중, 고 다 하시고 이제 뭐 성정아 선배님, 정선민 누나, 뭐 기라성 같은 그 삼천포 농구를 그쵸. 다 키우셨어요. 그리고 프로도 해보시고 쭉 다 만들어놨는데 내 농구 인생 마지막으로 남자랑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를 뽑으신 거예요. 헝그리 베스트 5 네. 같이 이렇게 모았다가 그 선수를 데리고 이제 근교에 있는 진주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창단한 거죠. 그때 창단한 멤버가 네. 저랑 박경상이라는 선수랑 네. 배병준이라는 선수 이렇게 돼요. 진짜 운명적, 저희 셋은 운명적으로 된 거예요. 한 해에 프로선수 3명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지방에서는 특히 더더욱이. 저희는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농구라는 거를 그냥 할 기회도 없었고 그랬던 애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수가 쭉 올라와서 진짜 프로까지 간다는 건 진짜 대단하다. 나의 농구의 시작을 네. 만들어주셨던 분이시라는 거. 그 두 번째 대단한 선생님은요.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딱 세 분이. 중학교 가르쳐주셨던 그 선생님, 유작 감독님, 그 미국에서 가르쳐주셨던 그 켄 와그너라는 감독님. 네. 처음에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어요? 제가 슬램덩크 만화책을 보고 농구를 시작했거든요. 부산의 안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머리 색깔도 똑같고 하얘가지고 바스트도 비슷하고 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앞으로 이대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걸 모티브로 삼아야 되겠다는 걸 거기서 많이 느꼈어요. 존중하고 배려가 뭔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뭔가 색깔이 다른 사람이고 다르다는 얘기만 많이 듣고 전 미국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소리 못 들었거든요. 기본 베이스가 다를 수 있겠죠. 네. 다만 그 감독님께서는 항상 저를 이해시켜 주시고 항상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이 저의 다름은 10년 뒤, 20년 뒤면 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뭐 사고를 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문제가 될 여지들을 보면은 나쁜 짓은 안 했거든요. 중앙대학교에서 제가 나간다고 했을 때도 내가 학생인데 제가 뭐 포인트 가드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왜 넌 아니다 위에서 선을 그은 거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대학교기 때문에 난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왜 했는데 포인트 가드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저를 냉정하게 봤을 때 그게 아니면 전 프로에서 대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제가 다만 그걸 했을 때 전 대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대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이런 제 소신이나 제 에너지를 드러내면 참 나쁜 사람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모비스 뭐 미국 간다 그랬을 때도 똑같고 갔다 와서도 드래프트며 연봉 협상이며 또 FA며 트레이드며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제 신념 제 소신대로 했거든요. 그 대성 선수가 네. 감독이라면 전력이 되게 필요했던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미국 가겠다 하면은 그거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내주죠. 근데 모두가 제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고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어요. 저를 안 보내주려고 이미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저를 만났고 미팅을 했고 제가 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작 감독님하고 국장님한테 저 지금 팀에서 연봉 10억 준다 그래도 안 받고 미국 갈 거라고. 전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왜냐면 전 그 꿈에 제 인생 모든 걸 걸었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매 순간 모든 거에 다 걸고 하는 사람이어서. 그러다 보내주셨대요. 제 눈빛, 제 말 듣고 난 뒤에. 이건 안 하면 대성 인생을 평생 후회하겠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감독님 입장에서 팀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일이고 그랬는데 왜 연봉 협상을 그렇게 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 저는 그건 죄송해요. 저도 좀 나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특히나 제일 처음 연봉 조정 간 부분 그래 감정 없는 가장 딱 기본적인 상태에서 첫 연봉 협상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더 팬분들이 많이 서운하시거든요. 모든 팬분들이 아 이것도 와이프한테 혼날 텐데 투머치라고. 근데 와이프한테 먼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찌됐든 모비스에서 앞으로 동근이 형, 지훈이 형 같은 사람이 될 텐데 팀에서 이 미국도 보내줬는데 오히려 내가 여기서 1,000만, 2,000만 더 받겠다고 싸우는 것보다 주신대로 받겠습니다, 최종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팀에서 나를 얼마나 이뻐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한 얘기가 얼마를 연봉 협상할 거네요. 얼마에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기록에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 밑에 애들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이 금액에 사인을 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진짜 리더가 되고 싶고 멋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냥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아서 조정한 거예요. 모비스 팬분들에 대한 감사함, 유작 감독님의 감사함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안고 갈 거예요. 감사함은 저는 정말 커요.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그 이후에는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뭐 조금씩
구단 입장에서 많이 서운했겠죠. 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네. 제가 마치 감사함도 모르는 뭐 농구만 좋아한다 그러고 했던 그런 이미지랑은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된 모든 거에서 어쨌든 그 첫 번째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런 설명이 안 들어가면. 네. 근데 저는 이런 설명 한 적 없어요. 네. 저는 그 안에 나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고 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했으면 제가 KC 트레이드 때 제가 울었겠어요? 저 권하랑 펑펑 울었어요. 권하랑 둘. 그때 안아주고 제 등 두드려준 사람이 권하예요. 그 팀을 떠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던 거죠? 아니, 사람이니까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는 기사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말 자체는 마음을 먹는 의미잖아요. 그래도 저라는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건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당황하고 울었겠죠. 언제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알았어요. 분위기가 좀 일주일 전에.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미 무너졌어요. 그래서 트레이드 때는 들었을 때 그냥 멍했지 슬프거나 어떤 감정이 없었어요. 반신반의했어요. 루머니까. 네. 확정됐다는 게 아니라 소문이 트레이드에 돌고 대해서 있다. 어떻게 뭐 좀 약간 여러 가지 카드를 맞추고 있다 이 정도로 들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트레이드를 알아본다라는 거에 있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 제가 부진했거든요. 부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작년 시즌에서는 제가 주축으로 판을 만들고 감독님도 힘을 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몸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근육이 근데 다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뛸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체력적으로 지치고 부상이 있고 해서 부진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닐까. 이제 제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 당시 게임을 많이 안 뛰고 있었거든요. 며칠 이제 좀 쉬니까 조금 체력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파서 운동도 참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다시 감독님 스타팅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계속 이겼어요. 저도 이제 본 궤도로 돌아오고. 그래서 더 몰랐어요. 나도 몸도 이제 조금 건강해지는 것 같고 리듬도 잡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그랬는데 트레이드 된 거죠. 8시 뭐 8시 반 이때 혹시 와줄 수 있겠냐고 사무실에 단장님도 오신다고 그러고 감독님도 오신다고 그러고 미팅을 한다고 그러길래 다른 사람이 했으면 나 트레이드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FA에 대한 부분들 미리 좀 얘기를 하려고 하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했는데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장재석이잖아요. 네. 재석이 저한테 물어봤죠. 네. 월요일 아침 갑작스러운 호출 단장님 감독님 야 100%다 트레이드. 저는 그때까지 안 믿었어요. 야야 오버하지 마 무슨 트레이드야. 대선 선수는 장재석 선수 통해서 이미 또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는 진짜구나라고 아마 말 끊기 전에 아셨겠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때도? 전혀 몰랐어요. 아니 근데 의자 앉아서까지. 그러니까 저는 부정한 거죠 끝까지.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이대영 선수 하면서 얘기 꺼낼 때 트레이드에서 놀랬는데 라거나가 같이 나서 더 놀란 거죠. 저 나가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자리는 언제든지 유작 감독님 대체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시즌 중간 그 상황에서 라거나까지 내보낸다는 거에 있어 저는 조금 놀랬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거나 선수는 없었고요. 제가 먼저 통보를 받고 라거나 선수가 이따 들어왔어요. 라거나 건화도 입장에서 너무 당황했죠. 라거나 없었으면 그리고 와이프 없었으면 저 못 버텼어요. 정말로. 전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날 이동했나요? 그날 바로 갔죠. 아침에 바로 전주로 내려가서 다음날 게임 뛰었는데 경기력도 뭐 안 나왔고 KC 있었을 때 전반적으로 제가 부상도 있었고 또 거기 가서 다쳤고 저번 시즌을 돌이켜보면 뭐 트레이드 돼서 조금 아쉽고 어떻게 보면은 좀 부진했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제 인생에서 그럴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올라갔거든요. 저는. 미국 갔다 오고 나서는 계속해서 제가 올라갔거든요. 좀 무섭어요 정말로. 그래서 더 저를 혹독하게 다뤘던 거예요. 4시 반에 일어나고 거기 갈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무 생각 없죠. 아무 감정 없고 멍하죠 그냥. 진짜 막상 큰일 벌어지면 멍하던데요. 네. 그럼 좀 제정신이 들 때가 언제였어요? 지금 든 것 같은데요? 계속 정신 나가 있다가 지금 든 것 같은데. 유 감독님이랑 또 정 감독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대끼지 않으셨는지. 성향이 다른 건 맞잖아요.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그런 방향, 지금까지 내가 땀 흘리고 오비스에서 내가 해왔던 그런 플레이들하고의 갭은 분명히 존재했던 거기 때문에 저 노력 많이 했어요. 저도 감독님도 저한테 맞추시려고 노력 많이 했고 다만 시간이 없었죠. 선수 구성이 바뀌고
KCC 감독이 원하신 것처럼 KCC에서 추구하는 농구를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정도가 감독님이 보시기에 성에 많이 안 차셨겠죠. 저희 또한 새로운 거에 대해서 또 받아들여야 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저희도 나름 노력을 했지만 감독님 보시기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셨을 거고 그러다가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모이스도 그렇고 KC도 그렇고 죄송한 마음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선수로서 내가 있는 팀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니까 죄송하죠. 기대를 그렇게 크게 했는데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를 약간 만화 캐릭터로 보긴 하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 만화 캐릭터는 아니고요. 어떤 만화 캐릭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스토리에서는 이제 제가 다른 팀 가가지고 우승하고 짠하고 나타나고 약간 이래야지 만나니까요. 한쪽이 아파요 어디가. 정말 유명해지고 싶었어. 덕분에 유명해졌잖아. 솔직하거든요. 이게 독이 되기도 하지만 좋은 남자 진짜 먹을 거 없잖아. 저 나갈 그림이 좀 나오잖아요. 카메라만 돌면 잘 맞죠. 카메라만 돌면 친구가 얘기하는 거. 이영미의 셀틱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음식은 어떤 음식 좋아해요? 다 드세요? 아무거나 안 먹어요? 저 해산물 좋아해요. 네. 맛있다. 네. 저 고기 안 먹거든요. 안 먹어요? 전 체질이 고기가 좀 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아진다니까. 네.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특히 요즘에 필요한 운동인데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 신경을 많이 써주셨지만 조금 더 약간 방목형? 고기를 안 먹는 것도 부모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인터뷰 보고 아실 거예요. 네.